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자산 다음으로 이제 부채 과목을 같이 볼 건데요. 전산세무 2급 과목에서의 부채라고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 사채 정도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좀 정리를 하는 의미로 같이 한번 화면을 같이 볼게요. 우리가 부채는 유동 안에 또 다른 분류는 없어요. 그리고 비유동 안에도 다시 분류하는 건 없고요. 개정 과목 바로 들어와서 요 안으로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채를 좀 볼까요? 부채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산을 얘기하든 부채를 얘기하든 부채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내리면 이미 사건이나 거래가 일단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갚았으면 부채가 아닌데 아직 갚지 않은 거야. 그래서 현재 누군가에게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미래에 미래를 미로라고 적었네. 미래에 경제적인 효익이 유출될 거라고 보이는 거죠. 잠재적으로. 그래서 과거에 사건이 있었고 현재 아직 안 갚아가지고 의무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금이 유출될 거야 라고 하는 게 모든 게 충족됐을 때 부채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런 식의 부채 중에는 주된 매입에 대한 채무도 있고 미지급 비용도 있고 영업활동이랑 관계되는데 1년 이내니 1년 이후냐에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유동부채를 보면 결국엔 나중에 현금으로 갚든 물건으로 주든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의무인 거야. 그중에 첫 번째가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주된 매입으로 인한 채무 계정을 말하면 매입채무라고 부르는데 그 매입채무 중에 첫 번째가 외상매입금이라는 과목과 어음으로 지급했을 때 분류하는 지급어음.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매입채무라고 구분을 했었지요. 자, 매입채무는 이렇게 둘이고요. 우리 유동부채 개정 과목은 이 두 개를 묶어서 부르는 것 말고는요. 다른 뭐 분류 항목들은 없고요. 각각의 개정 과목들로 처리를 해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열거된 것들이 유동부채 나머지 과목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과목들을 이제 한 개씩 좀 정리하는 의미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채무는 저렇게 두 가지 개정 과목인데 주된 매입이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매입하는 걸 주된 매입이라고 부르냐? 첫 번째, 도매업인 경우는 상품 샀을 때, 제조업인 경우는 원재료 샀을 때, 근데 그걸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외상 매입금 쓰고요. 그것을 어음으로 결제했을 때 아유 끊겼네. 에이, 이런 거 싫어하는데 지급어음이라고 처리한다. 두 개를 재무상태표에 반영할 때는 묶어서 매입채무라고 적는다. 끝. 이게까요? 그러면 주된 매입인 원재료, 상품, 이 아닌 나머지 기타 모든 매입에 대한 채무는 언제나 그 이외의 채무 계정으로서 이걸 쓰는 거죠. 미지급금. 미지급금 쓰는 거죠. 앞에 정리하면은요. 원재료 등을 매입하고 어음 발행했대요. 그러면 주된 매입에 대한 채무 계정인 지급어음을 쓰는데요. 기계 같은 거, 무형 같은 거, 투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구입했는데 어음 발행했대. 같은 어음이지만 다른 계정으로 가는 거지. 둘 다 어음인데 주된 원재료나 상품에 대한 어음 결제일 때는 주된 매입 채무로 분류할 수 있도록 지급어음이라는 걸 쓰는데요. 그 외에 다양한 거래로 어음을 발행해서 결제하면 지급어음하고 구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어음은 별로 안 써. 나머지 찌끄대기들은 쫙 몰아가지고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짬뽕인 미지급금으로 써버려. 미지급금이 답인 거야.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는 게 어떤 얘기냐. 돈으로 서로 이제 그 대가를 주고받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럴 수도 있어. 내가 누군가에게 결제할 수 있도록 어음을 발행해. 빌렸어. 근데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어음을 달라 그러네. 서로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에게 대여를 해주고요. 나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는 거야. 빌리면 차입금이잖아. 빌리는 사람이니까. 부채가 생겼다. 근데 빌렸는데 상대가 나보고 어음도 끊어달래. 날 못 믿는 거지. 그럼 어음을 발행했다 쳐봐. 그럼 내가 이날 어음 발행한 건 무엇을 매입해서 발행한 거예요? 아니면은 돈을 빌리면서 상대방이 결제할 거라고 약속하는 어음 하나 더 줘라고 한 거예요. 답을 다 얘기했지. 더 줘 이거잖아. 그치? 그럼 결국은 어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돈을 빌린 게 중요해요? 돈을 빌렸는데 어음을 줬을 뿐이야. 그럼 답은 차입금 쓰는 거야. 그냥.
어음 줬다고 다 지급어음을 쓰고 어음 발행했지만 원재료는 상품이 아니니까 다 미지급금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음이라는 걸 발행할 때 왜 발행했지? 이게 중요한 거야. 뭐 때문에. 무엇을 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지. 세 가지 경우는 참 좋은 예제라고 보여요. 3번의 기타 채무를 좀 볼게요. 우리가 기타 채무라고 얘기할 때 갚을 거지. 의무, 기타 등등의. 내가 돈을 빌렸다? 돈을 빌렸는데 내년, 그러니까 이번 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1년이라는 기간 안에는 갚아야 돼. 빌렸지? 갚아야지. 그러면 차입금인데 1년 안에 갚을 거니까 단기 차입금. 대부분 뭐 금융기관 또는 거래처. 근데 우리 금융거래할 때 당좌 거래를 할 때 당좌예금 잔액이 부족해서 초과했을 때 우리 당좌차월 걸었죠. 당좌차월은 기말에 남아있다면 단기차입금으로 우리가 분류한다고 그랬으니까 걔도 포함될 거고요. 상대방에게 1년이 만기가 되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면 그때 금전 소비대차액에 의해서 차입한 대가를 포함해서 단기차입금을 쓸 거고요. 자, 미지급금은 정말 시험 볼 때는 실무적으로 미지급금을 사용하는 빈도는 진짜 많아요. 미지급금을 언제 쓰냐를 말할 수가 없어. 특별한 원재료나 상품 매입이 아닌 이외의 채무 계정은 빌리는 것 말고 나머지 이외에 다양한 결제를 하지 않은 상태의 채무는 죄다 미지급금이야. 어음조도 미지급금이었잖아. 그치? 외상이어도 미지급금이야. 카드 결제도 미지급금이야. 죄다 미지급금인 거야. 자, 미지급금은 정의는 내리면 이런 거지. 일반적인 상거래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매입했을 때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대금을 외상으로 샀거나 아니면 어음을 주었거나 구분하지 않고 외상과 어음을 구분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대요.